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빠르게 나누는 공바TV입니다. 공바님, 제가 네. 요즘 좀 우울해요. 왜 우월할까요? 그 엄마하고 또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두 분이 다 우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치매 걸린 것 같대, 본인이. 저도 막 걱정이 되면서 저도 치매가 되게 무서우면서 뭔가 우울해요. 어떡하지? 치매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걱정인데 어떻게 안 불안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안하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진짜요? 네. 끝까지 한번 그럼 나가지 않고 들어보겠습니다. 공바님 큰 소리 치셨는데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치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의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한 상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유명한 뇌과학자의 그 이야기가 네. 우리가 85세 넘으면 둘 중에 하나는 치매다. 우리나라도 40%니까 거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치매고 또 한 명은 치매를 간병하는 사람이래요. 어떻게? 공파님이 그래서 저번에 뭐라 했어요? 누가 치매할 거냐고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제가 할게요. 그냥 공파님이 치매로 하고 제가 간병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바꿀까요? 그냥 제가 치매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85세 넘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공마님이 어머님들 걱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치매도 진짜 치매가 있고 가짜 치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진짜 치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치매일 것이고 네. 가짜 치매는 뭐죠, 그럼? 가짜 치매는 노인성 우울증이 치매랑 헷갈립니다. 근데 그 우울증도 사실은 이제 계속 오래 되다 보면 그게 치매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울증에 걸리면 밖에 안 나가잖아요. 네, 안 나가시려고 네. 그러고 자꾸 이렇게 까불어지죠. 먹는 것도 잘 못 챙겨 네. 드시고 활동도 안 하고 그러면 뭐 없던 치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활동하고 햇빛 보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울증이라는 것이 그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치매와 가짜 치매, 노인성 우울증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산을 놓고 왔다. 네. 그랬을 때 치매 같은 경우에는 우산을 가져갔다는 사실 자체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화를 내는 거죠. 네, 우산이 자기는 가져간 적이 없다. 없다. 네. 그런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가져갔는데 까먹은 걸 다시 이제 기억에 돌아오는 거죠. 기억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기억 자체를 못하냐, 아니면 기억은 하냐, 이런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공마님, 네, 치매의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죠? 알츠하이머? 그렇죠. 거의 뭐 한 7,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고요. 처음부터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고 네. 인지장애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가 뭐죠? 뇌경색과 뇌출혈. 그러니까 아. 다른 데 혈관이 문제가 아니고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는 치매입니다. 이 혈관성 치매랑 알츠하이머 치매의 차이가 있어요.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인지기능 저하가 느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 그걸 본인이 느끼면서 치매가 진행된다는 거죠. 일반 치매하고 진짜 조금 다르네요. 네.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많고요. 혈관성 치매의 경우는 통계학적으로 남성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생존 기간이 훨씬 더 짧다고 하고요. 그게 중풍이잖아요. 그렇죠. 중풍으로 인한 치매라고 보시면 되죠. 세 번째 많은 치매의 경우에는 파킨슨 병과 함께 오는 치매입니다. 파킨슨 병 아시죠? 네네, 이렇게 노인성 질환 네. 중에 하나인데 네. 신경에 문제가 이상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떨면서 활동이 이렇게 더뎌지거나 그렇죠. 뭐 이러는. 파킨슨 병이 왔다고 해서 다 치매로 가는 건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30에서 40% 정도가 치매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파킨슨을 가지고 있는 분의 치매는 특징적으로 네. 환시를 느낀다고 하고요. 환시요? 없는 게 보인다는 거죠. 네. 네 번째는 전두 측두엽 치매가 있습니다. 이 치매는 좀 괴팍한 치매라고도 별명이 붙여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치매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뭐 심한 치매다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예쁜 치매, 중증 치매 이야기 네.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기억력 저하만 오는데 우리가 이제 중증 치매
되면은 성격 변화도 생기면서 감정 조절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폭력적인 경향도 생기고 그런 경향이 강한 치매가 전두 축두엽 치매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전두 축두엽 치매의 경우에는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좀 초록이 치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이 들기 전에 그때 오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깝죠. 아, 우리가 이렇게 알츠하이머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종류가 많이 있네요. 네. 이 네 가지가 거의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같은 치매라 하더라도 증상들이 또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잘 관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치매를 빨리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뭐 가장 흔한 경우가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징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언어 장애입니다. 뭔가 이제 말하는 게 약간 틀려지는 거죠. 내가 그렇죠. 생각하고 말하고 좀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든가 실수를 자꾸 한다든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잖아요. 네. 그럼 보통은 12층 눌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12시 눌러.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엄마 실수하는갑다. 그러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이 진압력 장애라고 합니다. 어떤 거죠? 시간과 공간,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뭐 아들하고 아빠를 헷갈려 한다든가 그렇죠. 갑자기 사람을 네, 너 누구냐?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아유, 깜짝이야. 그런 말을 누군가 가까이 있는 분이 한다 그러면 진짜 깜짝 놀라겠네요. 치매 초기가 예쁜 치매잖아요. 네. 자식들 잘 못 알아봐도 또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 충분히 생활하고 또 잔존 기능을 보존해서 더 심해지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세 번째로 특징적인 증상은 시공간 능력 장애입니다. 시공간 능력.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뭐 이런 거 갑자기 맞아요. 블랙아웃이 온 것처럼. 그다음에 지금 몇 시지? 오늘 며칠이야? 뭐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치매 선별 검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네. 오랫동안 산 지역인데 갑자기 여기 어느 나라지? 막 이런 식으로 느낀다든지.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아니면 안 되는 오늘이 거죠. 몇 월 며칠이지? 이런 걸 모르신다든가. 네. 내가 나이가 몇 살이지? 뭐 이런 거. 네. 네 번째 치매의 증상은 실행 능력 장애가 생깁니다. 그건 뭐예요? 늘상 하던 걸 못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맨날 밥을 하잖아요. 네. 우리 어머님들이 평생 밥을 해가지고 밥을 잘 하는데 전기밥솥을 어떻게 여는지 모르는 경우. 갑자기 이제. 네. 그 어디 갔는데 문이 요즘은 이렇게 이런 문도 있고 이렇게 제치는 문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까먹는 거죠. 근데 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오빠님. 여행을 한 열흘 갔다 왔는데 해외여행을 집에 와가지고 도어락을 눌러야 되는데 번호를 까먹은 거예요. 근데 순간 어머 나 치매 아닌가? 그 생각을 못 해가지고 딸한테 전화해야 되나 아니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나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건 치매가 아니고 그냥 건망증이라고 하죠. 치매는 잊어버리고 당당한 게 치매거든요. 전 당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건망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파님, 그 정말 말씀하신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치매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검사를 해야죠. 우리나라 지자체 거의 대부분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국가 책임제로 치매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각 지자체 보건소에 가면은 치매 안심센터가 어디 있는지 다 알려주거든요. 아마 시군구마다 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검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선별검사, 두 번째는 진단검사, 세 번째는 간별검사입니다. 선별검사는 모든 환자들을 치매다 하기 힘들잖아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은 골라내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검사라고도 하고요. 네. 가장 많이 하는 선별검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기능장애검사, 인지선별검사, 간이정신상태검사 이 세 가지를 하는데요. 이 간이정신상태검사는 MMSE라고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선별검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것이 인지선별검사 CIST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소 가시면 CIST를 많이 하시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진단검사는 전문 의사가 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치매다 판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선별검사는 이제 보건소에서 간이로 하는 것이고 이분은 선별검사 했는데 치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매 전문 의사가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단검사입니다. 네. 그 다음 간별검사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치매로 진단을 했잖아요. 그럼 이 치매의 원인이 뭔가 궁금하죠. 거기에 따라서 처방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뭐 MRI라든지 혈액검사라든지 PET 검사 등을 하는 거죠. 치매의 종류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알츠하이머도 있고 뭐 혈관성 네. 치매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찾아내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검사도 다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치매 등급을 받아야죠, 빨리. 그래야 내가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네.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 또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은 장기 요양 등급 받은 다음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해서 치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병원 가서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약으로 뭐 치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뭐 치매라는 게 뇌세포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복구하기는 힘들지만 그렇더라도 진행을 확실히 늦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게 생각할 것보다는 알아볼 거 알아보고 대처를 하면서 뭐 약도 먹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잔존 기능을 가지고 천천히 더 나빠지지만 않아도 지금 그대로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가 있으니까요. 쉽게 표현하면은 치매가 초기, 중기, 말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능하면은 초기 기간을 길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말기는 조금만 거치고 돌아가시면은 사실은 치매를 갖고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잔존 기능을 최대한 보존을 하자는 겁니다. 초기를 최대한도로 길게, 말기는 조금. 그렇게 하려면 장기 요양 등급 받으셔서 주간보호센터 가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또 병원 가서 약을 잘 챙겨 드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듣고 나니까 불안한 마음 조금은 누그러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두 어머님은 아직 치매는 아니신 것 같고요. 조금 우울증? 네, 아까 가짜치매 정도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런 거는 또 그러다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치매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죠?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어르신들 대부분이요. 약간의 우울증들은 또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실버타운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혼자 돼서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거든요. 네. 10중 8구입니다. 그것은. 근데 실버타운 가서 나하고 똑같은 그런 환경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서 모임도 만들고 하하호호 떠들고 웃고 밥도 제때 챙겨 먹고 활동도 좀 하시고 교류도 좀 하시면 사실 약간의 우울증 정도야 뭐 금방 벗어 던지는 거고, 약간 치매가 올랑말랑 한다 하더라도 거의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치매가 살짝 걸리셨어요. 네. 그래서 진단도 받았고 간별도 받아가지고 등급도 받고 다 했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이 치매 부모님 어떻게 모실 거냐. 요양기관에서 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아니면 요양원에서 직원들, 요양보호사들이 어떻게 치매 환자들을 케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연구를 해놓았습니다. 휴머니투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휴먼 플러스 애티튜드. 휴머니튜드 인간적으로 이제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치매 환자를 특별하게 대접한다기보다 그냥 치매가 조금 있는 우리 엄마고 우리 어머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정하게 그리고 좀 동등하게 그렇게 그렇죠. 대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걸 하자는 것이 바로 휴머니투드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눈 맞춤이 중요합니다. 눈을 맞추고 대화도 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게 한 10이면 비언어적인 게 한 90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눈 맞춤이 굉장히 소중하고 말을 이렇게 자주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느 요양시설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환자 한 명당 120초 이야기를 120초? 했대요. 하루 종일. 그러면은 2분. 2분밖에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스몰 토크라도 자꾸 이야기해주고 뭐 날씨 이야기도 하고 뭐 기분 어떤지 눈 맞추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파님 네. 책만 보시고 계속 인터넷 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저 혼자서 혼잣말 하는 거 아시죠? 아우 바쁜가 보네 우리 공파님이 막 이러면서 위험합니다. 치매에 노출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접촉하기, 터치. 스킨십. 네. 쓰다듬고 안아주고 이런 걸 애정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잘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네 번째는 서서 걷기. 이거는 공파님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간으로서 가장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내 발로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아프시더라도 치매에 걸리시더라도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본인 스스로 서서 걸을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파님, 제가 항상 천재라고 생각하지만 치매에 대해서도 이렇게 넓고 깊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지셨을까요? 제가 책을 좋아하잖아요. 네. 책에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쩐지 요즘 즐겨 읽으셨던 책이었는데 이게 바로 그 책이었군요. 치매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때문에 좀 불안했는데 좀 알고 나니까 좀 낫네요. 저자가 강현숙님이라는 분인데 원래 직업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본인의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본인이 치매 가족으로서 어머님을 돌보면서 본인이 이제 다 겪어본 거죠. 저는 이런 책이 좋더라고요. 치매 책도 제가 여러 권을 봤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전문적인 걸 쉽게 표현을 해주시잖아요. 이분처럼 당사자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뭔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몇 가지는 극히 일부거든요. 이 네. 책에. 근데 너무 쉬운 내용들. 근데 이게 상식, 이게 필요하거든요. 왜 전문적인 어려운 것들은 의사 선생님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실제로 부모님들 치매에 걸렸을 때 가족들이 해야 될 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치매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공채님들은 귀 쫑긋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렇게 잘 요약해서 전달드리면 이런저런 생각하시면서 그 핵심을 잘 꿰뚫으실 것 같아요. 이 책은 한 권씩 가지고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기본일 것 같아요. 네. 치매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한 거는 좀 내 상식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소장하셔도 좋을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큰 소리 쳤는데 어때요? 확실히 덜 불안한 것 같아요. 예. 걸리셨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초기 중기를 길게 하자. 네. 말기는 조금 하게. 그러려면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식적인 내용들을 네. 잘 알고 대처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공부하는 또 네.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